시민 참견 손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입니다. 오늘은 익산시의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수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전체 의원 25명 중 20명이 민주당인데 정의당 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소수정당 의원이 운영위원장 되신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감회가 어때요? 네. 그냥 막 좋나요? 사실은 지금 한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막 당연히 감사하죠. 좋고. 근데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고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은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이건 너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많은 의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의당 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돼서 네.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점이 깨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정말 좋아하시고 재미만 합니다. 네, 아유, 세상에 우리가 이제,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대사인데, 세상에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다 무엇인가가 비춰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의당의 어떤 한 의원이 뭐 잘나고 이런 문제로 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중앙 정치는 사실 거의 여당 독점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깨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의당 의원이 재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상대 의원님도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 좀 그런 의미를 더 두셔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재선이잖아요. 네. 민주당 대세 지역이잖아요. 누구도 인정하는 건데 네. 정의당으로 재선을 했어요. 네. 특별한 뭐 비결이 있어요? 그쵸. 제가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중인데. 한번 알려주시죠.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좀 많이 어려운데요. 제가,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젊은 여성 의원이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정치를 하는 현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특이했던 경우는, 이제 20살 때부터 학생 운동의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노동운동이나 시민단체 활동들을 쭉 했던 그런 개인적인 역사가 좀 있는 선상에서 진보 정당의 필요성을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많이 요구를 했었고,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제 가치 지향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오게 된 거였고요. 굳이 재선을 했다 이런 거는 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진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당연히 있었고, 손문선 의원님 같은 분도 사실은 제가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러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래,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싶구나. 그럼 나도 당신이랑 같은 일 하고 싶네. 이렇게 좀 마음이 모아지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게 한 명, 두 명의 서로 마음을 나눠가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 이 일도 할 수 있겠군. 뭐 청소년 일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좀 모아지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재선까지 제가 이런 영광을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계획도 굉장히 충만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하실 때 뭔가 공약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의회 운영위원장이 사실 정말 중책
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중요하죠. 왜냐면, 네, 의회, 익산시 의회는 25명으로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긴 여당, 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이 개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 이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내고, 그거를 투명한 어떤, 그것도 되게 전문적인 그런 행정을 요구하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능력은 우리 의원들의 수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의원님들을 어떻게 같이 성장하고 어떻게 연구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느냐는 운영위원회가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뭐 공부하는 이제 우리 의원님이 예전에 익산시 운영위원회 하셨는데 운영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스터디 이런 게 공약이셨거든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회의로. 당협위원장 처음 했습니다. 네. 서문서 의원님이 한 거 다 꼼꼼히 읽어봤더니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스터디 지금은 어떤 연구 단체 같은 거 사실 그런 시도를 기존에 했었어요. 제가 초선 재선 의원 때 제가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의원들 간의 어떤 연구 모임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례를 연구하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모임들이 네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내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역량을 키워내고 또 의회에는 도와주는 사무국 직원분들이 계세요. 이 직원분들과 마음 맞춰서 실제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는 의회 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이죠. 네. 그 의회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회의가 인터넷 생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현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아주 의원들이 그냥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금강방송이나 이런 방송에서 이제 의원이 굳이 하는 어떤 5분 발언, 시장과의 어떤 이제 질의, 응답을 통한 어떤 이런 것들을 서로 질의하는 어떤 서로 질의가 아니고요. 시장님을 상대로 답변을 받아내는 네. 이런 시정 질문 같은 과정만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사실 굉장히 일상적으로 365일 중에 100일의 회의 기간이 있고요.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예산을 제대로 세운 건지 질의하고 이게 제대로 편성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조례가 정말로 이게 우리 익산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모두 하는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간에. 근데 이런 회의들을 전혀 시민들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의원이 무슨 일을 하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나 이제 인터넷 방송, 금강방송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의 그런 회의 내용들이 방송이 되고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은 의회의 기능인데요. 전반적으로 의회를 보니까 모 시의원 시정 질문 내용을 가지고 수사 의뢰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일인데 혹시 의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있나요? 그 집행부에서 혹은 그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냐, 혹시 비리가 있지 않냐, 투명하게 정산이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의원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는 사실 의외로 지자체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다른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었더니 이제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의원님들이 이제 계셨는데, 드물게는 있습니다. 드물게는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본 의원인 저도 그 초선 때 어떤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검찰 조사도 받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은 물론 의원이 그 검사는 아니에요. 검사는 아니어서 모든 자료를 속속들이 막 들이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어. 이건 아니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정산을 제대로 받고 있나 이랬을 때 굉장히 모호하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건 시민분들이 보셔도 보이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진짜 저희가 행정이라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잘못돼서 풀어야겠다고 한다고 하면 실제 의원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지점이 잘못된 건 없는지를 사실은 보통 부서들에서는 조정에만 가서 갑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그렇게 막 행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이제 저희 지금 익산시에서 겪고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선 사례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의회 의정 활동이 이런 부분들이 용인되게 되면 할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네. 네, 할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큰 문제라고 보고, 근데 이게 의원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인 제 역할도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제 역할도 있고 함께 논의해서 이 부분을 극복해가고 행정이랑 좋은 대화를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시장 때는 의회가 비판도 많이 했어요. 보면 지역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도 많이 냈고 그랬는데 이번 시장 때는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말씀하시죠. 네. 너무 잘 지낸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잘 지낸다는 얘기도 사실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 본연의 임무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의원들이 안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행정하고 어떤 이제 그 비판과 견제와 건전한 대안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역할을 못했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너무 친시장 어떤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았는가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향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지켜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약간 동의합니다. 역대 의회에서는 시민분들과 함께 주요 정책을 가지고 뭐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이번 의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하나는 맞아요. 그 시민분들과 함께 어떤 토론회를 한다는 건 사실 질의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이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일단은 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예 기회를 놓치게 된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의회에서 더 요구를 해서 사실은 어떤 토론회를 개최를 할 수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아니면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약간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는 존재했어요. 물론 공청회나 토론회식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실제 어떤 예를 들면 청소년 사업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청소년 일을 하는 우리 익산시 현장에 계시는 일하는 지도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청소년 관련돼서 무언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청소년 당사자가 있겠죠. 그리고 의회, 그리고 시 행정, 뭐 교육청 이러한 집단의 대표들이 계속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어떤 청소년에 대한 뭐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밑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이런 활동들도 꽤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익산시가 청소년이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고 전국적으로 좀 상위권이에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원인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면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 작업을 하고 이걸 수면으로 올려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서 실제 우리 익산시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서로 수긍하고 그걸 예산화하고 이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안들을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풀리지 않는 환경 문제예요. 이거 시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 끌고 들어오면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잡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론회 공청회나 이런 것들과 서로 결합시켜서 좀 더 확산시켜내야 되는 거는 질문해 주신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네.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좀 아까도 공약하실 때 공부하는 의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량을 강화해야 하잖아요. 네. 좋은 프로그램 갖고 계세요? 일단은 제 경험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선진지 견학을 가서 타시도 걸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은 세우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이런 거라고 하면 모든 현안, 환경 문제든 아니면 복지든 그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일을 맡고 있는 익산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이 있어요. 네. 주체들이 있죠. 그분들과 실제로 이거에 수혜를 받는 당사자분들, 그리고 시 행정과 그리고 우리 의회와 그리고 어떤 전문 기관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걸 굉장히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될 때까지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거를 익산시에서는 협의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그냥 사실 이렇게 이런 위원회라든지 협의 이런 게 잘 운영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내실 있게 해나간다고 하면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지방의회 관련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익산시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항상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지자체 네. 네, 저 어떻게 난감하죠. 제가 일을 그만둘까요? 네. 열람국제 시끄러우니까. 네. 입에 담지 못할. 저가 초선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시의원 출마하겠습니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시의원이 뭐 하는데 그 월급 받아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미래 사회에서 이 다양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국회보다 중요한 건 시의회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시의원, 도의원 모든 역할들을 좀 거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지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볼까요? 그러니까 국회는 이번에 청년 국회의원이 2명이 네. 있다고 저도 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 수를 굳이 따져도 이제 지자체 출신이 10%가 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양화되어 있지 않죠.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정의당, 야당,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들이 당선이 되고, 또, 어떤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또 무소속 의원님들이 당선이 되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면요, 여당 의원님들이 긴장을 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잘하면 본인들도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교되니까. 이건요, 망고에 질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서로 견제하고, 그렇지만 서로 좋은 지점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협치도 가능하고, 저 의원이 비록 정당은 다른데, 저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하면 우리 시가 발전하겠어가 서로 된단 말이죠. 저도 민주당 의원님들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저는 지자체에서는 가능하다. 지방의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현장에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주체분들은 현장에서 살고 계세요. 국회에 살고 계시지 않아요. 이 현장분들 누가 만나냐면 시의원들이 만나거든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범이 중앙의 정책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지 위에서 선진국의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내리먹기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지자체에서 네, 저 같은 야당의 의원들, 정의당의 의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개인적 바람이지만, 아무튼 색깔이 여러 가지 정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녹색당,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얼마나 환경 쪽에 우리가 신경을 더 쓰게 되겠어요. 그리고 청년을 대표하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마음을 얘기해줄 시의원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얘기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부족했던 부분을.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제가 말씀은 하지만 이건 저의 지향이고 제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그렇지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교수,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 문제, 제 아이가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 절실하고 파고들게 되거든요. 제가 노동자분들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동자나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요. 다양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거는 중앙정치는 해줄 수 없고 정말 지역 정치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 많이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 많이 아껴주시고 질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